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산자 118쪽이고 새로운 단원이죠. 집합이라는 단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합. 자, 일상에서 쓰는 그 집합과 수학에서의 집합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일상에서의 집합은 뭐예요? 집합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거잖아. 근데 수학에서의 집합도 모임이긴 한데 조건이 필요해요. 다시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으로 인해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중요한 게 조건이 분명해야 함. 내가 어떤 수들을 모을 거야. 또는 어떤 그 집합 안에 알갱이 하나하나를 원소로 하거든. 그 원소들을 모을 건데 조건이 불명확하면은 집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백수보다 큰 수의 모임. 얘는 조건이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게 이거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헷갈리지 않는 거. 이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가 헷갈리지 않는 거를 조건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불분명한 건 뭐겠어? 큰 수의 모임. 도대체 몇이 큰 수인데 100이 커? 근데 100은 1000보다 작잖아.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면은 집합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모임의 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걸 집합이라 하고 그 집합의 알갱이들을 원소라 한다. 괜찮죠? 그래서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 한다. 일단 집합이랑 원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 그치? 그 다음에 자, 집합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집합은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알파벳으로 쓰고, 그리고 원소는 소문자로 씁니다. 자, 집합 대문자. 직관적이야. 대문자. 그리고 원소는 소문자. 대문자가 집합이고 소문자가 원소인데 이 원소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A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원소니까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 하나하나야. 그러니까 그 소문자 A가 대문자 A에 속한다고 하며, 자, 이게 중요해. 속한다는 표현을 삼지창으로 씁니다. 삼지창. 삼지창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그냥 속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2는 이렇게 삼지창은 원소 엘리멘트의 앞글자를 따서 이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지창이 나오거든. 그래서 삼지창 기억해놔. 자, 그리고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야. 이번에는 어떤 소문자 B가 있는데 걔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는 B는 A에 속하지 않는다 하면서 삼지창에다가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 자, 그래서 집합을 내가 이렇게 100보다 큰 수의 모임이라고 해도 되는데 얘를 좀 더 수학적으로 기호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호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얘는 그 집합이라는 게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냐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중괄호 두 개 안에 나열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시가 있나? 여기 있다. 자, 원소 나열법을 제가 하고 있어. 자, 원소 나열법 이름 자체가 원소를 나열한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집합 A는 1, 2, 3, 4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괄호를 무조건 써줘야 돼. 자, 요런 표현이 나오면은 뭐라고? 대문자 A는 집합인데 그 집합은 1, 2, 3, 4를 원소로 가진다. 그리고 무슨 법이야? 원소 나열법이다.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은 요 원소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집합에 속하는 각 원소들이 가지는 공통된 성질을 이 조건으로 제시한다. 조건은 한글로 써도 되고 뭐 그냥 수식으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중괄호 x 쓰고 바 x의 조건. 그래서 봐봐. A는 X야. A에 속하는 원소는 X야. 근데 그 X에 대한 설명이야. 얘를 바라고 읽어. 그리고 설명이야. X에 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읽습니다. X바, X는 뭐라고 할까? 4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조건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원소가 뭐뭐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4 이하의 자연수라는 애들이 A의
원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할게. 자, B라는 집합이 있어. 얘는 3, 5, 7, 9야. 요거는 무슨 법이야? 그래, 원소 나열법이지. 원소를 나열했으니까. 근데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써볼게. 요 집합에 요 원소들을 갖는 조건은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X바. 자, B에 속하는 원소는 X입니다. 근데 그 X에 대한 설명이 바야. 얘는 설명충이야. 설명충. X바. X는 10 이하의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게.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x는 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홀수. 자, 조건을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1과 10 사이에 있으면서 홀수다라는 조건으로 b를 표현할 수 있겠지. 또는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어쨌든 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의 표현 방법을 잘 기억해주고 둘 중에 어떤 걸로 나왔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중요한 것은 뭐 바 뭐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A가 1, 2, 3, 4랑 원소를 가지려면 4 이하면서 자연수다라고 조건을 붙여주면 되겠지. 괜찮아? 그리고 조건 안에 그 조건과 조건 사이는 콤마로 이렇게 표현한다. 알게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그림인데 그램이 그림이야.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되게 직관적이야. 뭐냐면은 그림 안에 원소를 나열하면 돼. A라는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1, 2, 3, 4가 산다. 이렇게. 되게 쉽지. 대문자 A로 표현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 1, 2, 3, 4. 자유롭게 써주면 돼.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요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보통 문제가 나오고 내가 답을 내고 하면 돼. 괜찮아? 자, 좀만 더 설명할게. 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 조건 그 고려하는 거 세 가지만 할게. 첫 번째.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바꿀 수 있어. 내가 1, 2, 3, 4로 써도 되는데 4, 3, 2, 1로 써도 되고 편하게 해도 돼. 그런데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면 안 돼. 이렇게 1, 1, 2, 3, 4 이렇게 하면 안 돼. 같은 원소는 한 번에 하나씩만. 그리고 원소가 무수히 많으면은 규칙 같은 게 있다면은 점점점을 사용해서 생략할 수 있어.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다 쓰기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A가 1, 2, 3 하고 너무 100까지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괜찮아?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고 조건 제시법은 그 조건,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직관적이야. 딱 봤을 때 집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집합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두 개, 세 개. 그랬을 때 포함 관계라고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을 포함한다.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벤 다이어그램이 좋거든. 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문제를 먼저 간단하게 풀어볼게. 자, 1번부터 좀 볼게. 자, 1번에 별표 치고 집합 조건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 자, 조건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미리 좀 설명할게.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공이라는 것이 빌공 그 뜻이야. 자, 볼게. 기억. 착한 학생들의 모임. 뭐 착한 학생을 떠올려 보면 많이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착하다는 거 어떻게 기준을 세울 거야.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니은. 자, x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유리수의 모임. 얘는 자, 기준만 봐. 기준만. 조건만 봐. 그 조건이 명확해 안 해. 명확하지. 그러니까 집합이 돼. 그리고 x제곱은 2니까 x를 풀마 루트 2라고 풀 수 있지. 요게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지. 그래서 유리수의 모임이니까 조건은 분명한데 원소들이 없지. 그래서 공집합이야. 괜찮아? 자, 디귿.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1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건 기준은 명확하지. 그러니까 얘가 집합에 해당해. 자, 말이 안 된다고 집합이 아닌 건 아니야. 조건만 명확하면 돼. 조건만 명확하면 돼. 괜찮아? 그래서 디귿은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건은 명확한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다라고 하면 돼. 괜찮지? 자, 리을. 소수이면서 짝수인 자연수의 모임. 자, 기준이 명확하니까 집합이 된다, 그치? 그리고 소수이면서 짝수인 게 뭐 있어? 그래, 2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지. 그래서 답은, 자, 집합이 아닌 것의 개수는 1개. 그리고 공집합의 개수는 2개. 그래서 m은 1. n은 2니까 m 빼기 n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답을 내면 되겠지.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알겠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그럼 우리 A 한번 써보자. A는 자 12의 양의 약수야. 그러니까 1, 2, 3, 4, 6, 12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쓴 거를 우리 뭐라 그랬어? 원소 나열법이라고 했지. 원소 나열법. 그럼 얘를 이렇게 해볼게. 조건 제시법으로 써볼게. 1분 줄게. 한번 풀어봐. 그래. 자, 조건이라는 거 별거 없어. A의 집합의 원소는 X야. 근데 그 X는 12의 양의 약수라는 기준을 만족하면 돼. 조건 이렇게 써버리면 돼. 그래서 이름이 조건 제시법입니다. 조건을 제시했다고. 괜찮지? 자,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까지 해볼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A라는 집합이 1, 2, 3, 4, 6, 12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주면 돼. 괜찮지? 자, 집합을 표현하는 3가지 방법 배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자, 삼지창 뭐라 그랬어? 집합 안에 그 원소가 속하냐 안 속하냐? 속하니까 맞지? 2번은 맞지? 3번은 3이라는 게 원소가 포함되는데 얘가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지? 4번 속하니까 맞고 5번은 속하지 않으니까 맞네,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해돼?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집합 지금 어려운 거 없지? 딱히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딱 보고 잘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일단은 뭐 10분 넘었으니까 영상을 좀 끊어서 갈 거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한 다음에 또 문제 풀어볼게요.